그럼 목표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의 주제를 제가 목표 관리로 잡은 이유는 지금 우리가 회계연도가 시작하고 9월, 10월이 지나고 지금 11월에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회계연도를 시작하면서 목표를 우리가 다 모두 세우셨죠. 예. 목표는 세우는데 그 목표에 대해서 9월, 10월을 보내면서 달성되신 분도 있고 좀 모자라시는 분도 있고 뭐 초과 달성하신 분 이런 분들 여러분들이 계시겠죠. 어쨌든 우리 목표는 일을 하기 전에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항상 수정이 필요하죠. 예. 그걸 이제 수정하고 다시 또 계획을 잡고 이런 일들을 우리가 1년 내내 반복적으로 해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해서 내가 달성 가능한 목표를 또다시 잡아서 그 목표를 향해서 또 우리가 또 열심히 일을 하고 이런 일들을 반복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목표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그쪽에 몰입을 하다 보면요 이게 내가 지금 아미 사업을 뭐 때문에 하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참 헷갈릴 때가 좀 있어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이 그 사업에 대해서 원초적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고 넘어갈까 해요. 우리가 현재 하고 있는 일이 아미 사업을 말하는 것을 포함해서 아미 사업뿐만 아니고 혹은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들이 생존을 위해서 지금 적응하고 있는 건가 아니면은 성공을 위해서 내가 선택한 일인가. 예. 무슨 의미가 아시겠죠? 예. 예, 소위 말해서 이제 먹고 살고 이건 아니면 안 되고 이러니까 억지로 이제 자기 의지와 관계없이 그죠. 누가 시키는 일, 무슨 테두리 안에서 들어와 있는 일들에 내가 들어가서 내 스스로 일을 한다기보다는 그죠. 예. 어디 의지에서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갖춰진 시스템을 벗어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혹시 그 일이 내가 이제 힘들고 하기 싫더라도 이거에 적응하지 않으면 내가 당장 생존의 문제가 생기고 생계의 문제가 있어서 할 수밖에 없는 일. 이거는 뭐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적응을 하고 있다는 거, 그죠? 예, 그런 일이 되겠죠. 대표적인 게 저는 직장 생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 중에 오해는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나쁘고 좋고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우리가 그런 시스템 속에서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수입도 또 당연히 얻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꿈은 뭐냐 하면은 내가 어떻게 이걸 회사를 그만두게 되고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없을까? 이거를 누구나 다 오매불망하죠. 예. 그러면 비로소 어떤 거예요? 내가 선택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한다. 뭐 이런 걸로 가까이 가는 거죠. 자, 그런 경우에는 그게 선택한 일이 이걸 잘하다 보면 진짜 이거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겠다. 소위 말해서 성공하겠다. 이러면요. 그런 선택은 진짜 탁월한 선택이지 않을까요? 예. 그래서 우리가 현재 하고 있는 일을 항상 생존을 내가 위해서 이게 그냥 마지못해 하는 일인가 아니면은 이 선택한 게 조금 어렵고 힘들지만은 계속 해 나가다 보면은 나중에는 굉장한 일이 벌어지고 진짜 내가 자유라는 걸 갖다 얻을 수 있겠다 이런 게 있는가를 한번 뒤집어 보자는 거죠. 예. 생존을 위해서 적응해 나가는 것들 대부분은 뭐 어떻던가요? 동물이 대체적으로 그렇겠죠. 예. 그래서 동물의 예를 한 몇 가지 들어보려고 해요.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생존을 위해서죠. 적응을 통해 변한 동물들의 사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만 좀 간추려 봤습니다. 첫 번째 볼까요? 생존을 위해서 적응하면서 변화된 기린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 설명드리려고 하는 기린은 어때요? 굉장히 키가 크죠. 예, 우리가 이 동물은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참 신기한 동물이라고 참 많이 보기도 했고 그런데 기린이 목 길이만 해도 한 2m가 넘고요. 그 다음에 전체 길이는 5m 내지 7m 정도 된다고요. 그래서 이제 키가 크니까 당연히 장점이 있죠.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예,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 같다 높은 데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러니까 자기를 해치려고 하는 뭔가 이렇게 맹수, 사자나 뭐 이런 것들이 오게 되면은 그런 것들은 다른 누구보다도 빨리 발견하게 돼서 대비를 할 수 있겠죠. 예. 그런데 이런 이제 기린이 키가 큰 거에 대해서는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이게 얻은 거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높은 곳에 이제 머리를 두기 위해서는요. 이게 다리를 항상 뻣뻣하게 세우고 있어야 되고 여러분 그 그림에서 보이다시피 다리가 어때요? 예? 앞다리가 길고 뒷다리가 좀 짧잖아요. 이게 길고 뒷다리가 짧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기린이 제일 그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물 먹을 때라 그래요. 물을 먹을 때는 뭐 일단 입이 물에 닿아야 되니까 목을 굽혀야 되겠죠. 예. 그렇게 하려면은 하체가 더 길기 때문에 앞다리를 최대한 양쪽으로 벌려야 되고 구부려야 된다는 거죠. 그럼 생각만 해도 여러분 보시면 굉장히 응거주춤한 자세가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물을 먹을 때 만약에 물속에 있던 악어가 덥석 물면은 이거는 꼼짝 못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뒤에서 누가 맹수가 달라든다. 이거는 뭐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무방비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물 먹는 게 어때요? 굉장히 위험하겠죠. 늘 물 먹으면서 조심을 해야 되고, 이거 잘못하면 목숨을 잃고, 뭐 이런 게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진화를 어떻게 되냐면, 기린은요, 갈증을 잘 느끼지 않는 그런 방식으로 자기가 스스로 진화가 된 거예요. 왜? 그게 가장 자기를 위험하게 만드는 거니까 어떻게 하면 그걸 피하려고 하겠죠. 예. 참 신기하죠. 그죠? 예. 그래서 이게 적응이라는 게 그죠. 동물뿐만 아니라 우리 뭐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동물의 세계에서는 그런 것들이 참 확연하게 보이는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기린은 몸무게가요. 한 900kg 이상이 된다요. 그러니까 900kg 몸무게를 유지하려면요. 엄청 먹어야 되겠죠. 근데 먹는 게 뭐 육식동물은 아니잖아요. 채식동물이다 보니까 나무 잎사귀를 하루에 30kg 이상을 먹어야 되는데 30kg 나무 잎사귀를 무게로 재면 뭐 굉장히 많은 양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하루 24시간 중에 16시간에서 20시간 정도를 뭘 하느냐? 먹는데 소비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 정도 먹는데 소비했으면 자는 시간이 당연히 줄어들겠죠. 그죠? 예. 그래서 기린의 수면 시간을 대충 보면요. 그 기린에 따라서 하루에 뭐 10분 자는 기린도 있고, 뭐 많아야 2시간 정도래요. 예. 그래서 이거 왜 이렇게 잠을 잘 수밖에 없느냐? 식사 시간을 늘리기 위해서. 먹어야 사니까, 그죠? 예. 살려면 뭐 방법이 없잖아요. 예. 그래서 기린의 어떤 적응 과정을 이렇게 보면 이렇습니다. 높이를 자기가 확보하는 대신에 자기 수명을 줄였대요. 기린은 몇 살까지 사는가? 맥시멈이 25년이랍니다. 예. 그렇죠. 25년 되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를 얻기 위해서 하나를 버린 경우가 되겠죠. 그죠? 자, 이것도 결국 이제 생존의 문제인 거죠. 그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저는 가끔 요즘 뭐 이렇게 보다 보면 동물의 왕국 이런 거 있죠. 유튜브에서도 그런 것들을 보면 이상하게 저는 그런 것들 이렇게 보게 되면 몇 가지를 자꾸 보게 다른 데로 안 가고 보게 되더라고요. 그게 보면 항상 야생의 세계에는 포식자와 피식자가 존재하죠. 근데 이 포식자와 포식자는 뭘 잡아먹는 동물이고 피식자는 잡아먹히는 동물이죠. 이 두 가지 동물 사이에 생존에 따른 적응 방법이 다르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것도 보니까 이렇더라고요. 이게 내가 오늘 말씀드린 게 시각기관, 눈으로 보는 거죠. 눈이 또 이게 그게 맞게 적응돼서 변화가 됐다네요. 자, 그림 볼까요? 위에는 뭐죠? 사슴 뭐 정도 보겠죠. 밑에는 호랑이고, 그죠? 사슴과 호랑이 시각기관을 잘 한번 보시라고요. 사슴은 눈이 어때요? 앞으로 몰렸다기보다는 양쪽 옆에 붙은 느낌이잖아요. 그죠? 예. 그 대신에 호랑이는 어때요? 앞으로 이렇게 몰려서 집중돼 있죠. 예. 자, 이게 잠깐만요. 배터리 전원이 이게 두 개 보면은 눈이 이제 차이가 나는 게 이것도 결국 살아남기 위해서 그죠? 예, 달라진 거예요. 자, 눈이 옆에 있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예, 볼 수 있는 범위가 훨씬 더 넓겠죠. 근데 눈이 앞으로 좁혀 있으면 보는 게 이렇게 앞으로는 밖에 이렇게 시야가 굉장히 좁아지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다 이유가 있다는 거죠. 사슴은 주로 잡아먹히는 입장이고 호랑이는 잡아먹는 입장이니까 그죠. 잡아먹히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위험을 빨리 감지를 하고 도망가는 그런 거가 자기한테는 목숨을 부지하는 가장 첫 번째겠죠. 예. 그 다음에 눈이 몰려있는 포식자 같은 경우는 먹지 않으면 자기는 잡아먹지 않으면은 자기가 죽으니까. 그래서 이게요. 초식 동물은
눈을 머리 양 옆에 두고, 그죠? 거의 모든 방향을 한꺼번에 쳐다보도록 되어 있고, 그러니까 적의 존재를 먼저 알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거죠. 이렇게 진화한 거예요. 호랑이는요, 육식동물은 눈을 얼굴 정면에 두고 있고, 시야는 좁지만 딱 이렇게 좁혀지지만 목표물하고 거리 이런 감이 확실히 들어요. 혹시 여러분 그런 거 못 느꼈습니까? 한쪽 눈을 이렇게 안대하고요. 이렇게 보면 거리감이 잘 안 느껴지죠. 그래서 안대하시고 운전하시면 절대로 안 되죠. 예. 그래서 거리감이 안 느껴져요. 눈을 이렇게 해서 집중해야지만 거리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확실하게 내서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육식동물은요, 그렇게 눈이 발달한 것은 특정 목표를 정확하게 공격할 수 있게 되어 있답니다. 시각기관이 그렇게 달라진 거죠. 그래서 공격하는 자는 뭘까요? 정확성이 중요하거든요. 정확하게 채서 잡아야 되니까. 피하려는 자는 뭐예요? 빨리 도망가야 되니까 신속성이 중요하니까 눈이 저렇게 다른 형태로 발달을 한 거예요. 결국 이거는 뭐예요? 예. 모든 적응과 변화가 생존과 관련된 일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동물들은 이게 가장 우선이겠죠. 동물, 어떤 그 책에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동물은 내일이라는 단어가 없다 그러죠. 그죠? 예. 그리고 뭐 선택을 하는 게 있겠어요. 특별하게. 뭐 이게 내일을 위해서 이런 걸 선택하자. 이런 것도 없을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동물과 다르게 인간은요, 생존에만 머무르지 않고 뭔가 지금보다 더 나아지려고 부단히 노력을 한다는 거죠. 그런 가운데서 여러 가지 선택이 있을 때 그 기준을 통해서 선택을 인간들은 한다는 겁니다. 예. 자, 한번 볼까요? 만약에 학교 성적이 중간 정도인 자녀가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이제 좋은 학교로 가고 싶어요. 그러면 성적이 올라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할까요? 성적을 향상시키려면은 이거 당연한 얘기죠. 예습 복습 철저히 하고 학원에 등록해서 좀 더 배우는 시간을 늘리고 그다음에 잠을 줄여서 공부하는 데 시간을 더 투자하고 이런 것들을 사실 해야지 성적이 향상될 수 있는 확률이 높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그죠? 예. 목표치에 미달을 했다. 내가 목표로 한 대학에 가지 못했다. 이러면 어떤 결정을 할까요? 두 가지 중에 하나겠죠. 그죠? 첫 번째는 선택해야 될 일이 대학 진학을 포기하는 겁니다. 그죠? 아이고 낮추든지 그죠? 이렇게 아니면 포기하든지 그 대학을. 두 번째는 뭘까요? 야, 이거 결국은 조금 더 내가 실천해야 될 내용을 갖다가 더 많이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몰입하는 거겠죠. 네. 그게 그러면 어때요? 대학 진학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지겠죠. 자, 그러면 선택 1과 2의 차이는 뭘까요? 대학을 가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다면 당연히 두 번째 걸 선택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학교 다니면서도 이걸 수도 없이 이렇게 참 알고 있고 또 이렇게 했지만 참 마음대로 되지 않지만은 그래도 이게 진리고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이 사업을 해야 되는 이유를 한번 볼까요? 사업을 해야 되는 이유가 물론 생계의 수단이죠, 그죠? 이걸 통해서 수입을 얻어서 또 나와 우리 가족이 또 함께 생활을 하고 해야 될 수단이지만 이것만 가지고는 저는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은. 이보다 더 큰 게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그렇다 생계가 낮다는 의미는 아니고 우리가 인간이 좀 더 나아지겠다고 선택하는 일. 이거는 동물들이 가지지 않은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권리죠. 예. 조물주가 이런 능력과 권한을 우리에게 줬습니다. 예. 그래서 생계의 수단과 더 나은 삶. 이게 두 개가 아메 사업을 통해서는 동시에 이룰 수 있고 합쳐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걸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은 뭡니까? 자유로운 삶이죠. 우리가 원하는 삶을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삶을 위해서 지금 우리가 2020년 11월 5일 현재, 그죠? 오늘이 5일이죠. 우리 비즈니스가 결국 이런 이유 때문에 한다면은 내 비즈니스는 어떤가 이걸 점검해 보여야 될 때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9월, 10월은 이미 지나갔고 11월에 지금 들어와 있는데 두 달이 목표만큼 안 됐다 그래 가지고요.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금년만 사업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아직 조금 모자라시는 분들은요. 나머지 10개월 남은 기간 동안 충분히 여러분들 또 하실 수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도구가 이번에는 2021 회계년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도구가 굉장히 막강을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하시면 저는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이번 회계년도 잘 해놓으시면요. 내년 회계년도는 훨씬 좋은
회계연도를 맞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우리 그 최우선 목표는요. 어쨌든 시드니 여행 가자 이렇게 했잖아요. 왜냐면 여행을 참석하게 되면 나머지 참석하려고 목표를 잡으면은 나머지 사업들은 거기에 맞춰서 하다 보면 당연히 성장하고 더 나게 또 우리가 또 노력할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목표를 잡을 때는요, 뭐 당연히 이런 순서를 밟았습니다. 그죠? 첫 번째는 내가 참석하겠다고 선택을 해야 되겠죠. 예. 신이 우리한테 준 선택 권한을 여기에 활용한 겁니다. 그죠? 예. 되는 대로 하는 게 아니고, 그죠? 이렇게 해서 아미 그 사업을 통해서 시드니 그 리더십 여행을 참석해서 선택하고, 그 다음에 선택했다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갈 건가? 당연히 계획하는 게 맞겠죠. 예. 계획한 후에는요, 예, 실천이 따라야 되고, 그죠? 예. 실천한 거에 대해서는요,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 확인을 또 우리가 또 해봐야 됩니다. 확인한 내용은 당연히 이제 차이가 갭이 생기죠. 그 갭에 대해서는 다시 고치고 다시 수정 계획을 세워서 실천하는 것. 예. 이런 일들을 우리가 반복적으로 이렇게 해야 될 겁니다. 지금 이제 나머지 또 10개월 남은 동안에 우리가 해야 될 일 간추려 본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런 그 목표를 하기 위해서 달성하기 위해서 이번 회계연도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이 있습니다. 아미에서 후원해주고 스포트 해주는 일들이 있어. 그래서 내가 사용할 도구는 뭐냐 이번 회계연도에 다 알고 계시지만 제가 한 번 더 또 강조를 합니다. 자, 이게 여러분 그 명량 영화 보셨죠? 이순신 장군 나오는 거. 여기 보면 이순신 장군이 마지막으로 명량해전을 치를 때 어떻게 돼요? 예.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신 분 많죠? 저도 이 영화를 보면서 참 되게 막 긴장해서 보기도 하고 그 이순신 장군의 위엄, 예. 그다음에 저런 결단력, 예. 그다음에 위기 돌파 능력, 예. 그런 것들을 막 그 영화 한 편을 통해서 다 읽어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는 혹시 안 보신 분이 있다면요,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아서 추천드립니다. 자, 그러면요, 2021 회계년도 우리 ABO덕이라는 사용할 도구가 뭘까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장바구니 스마트보다 그죠? 그 다음에 브론즈 인센티브, 예. 퍼포먼스, 예. 빌더 둘 다 해당되죠. 그 다음에 코아 플러스. 이 세 가지가 우리가 2021 회계연도에 집중하고 몰입해야 될 겁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하고 결정한 목표에 대해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죠. 오늘 이제 2시에 엑시스 이글 우리 그 다이아몬드 이상 리더 미팅이 있었습니다. 본사에서. 그래서 그 미팅에 이제 우리 참석해서 했는 내용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김세진 리더께서 그 내용을 올린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 중에 중요한 것들 몇 가지를 제가 좀 간추려 봤습니다. 첫 번째는 이겁니다. 2021 회계연도는 장바구니 SOP를 그냥 SOP 장바구니 이걸 포함해서 함께 이제 코어 플러스까지 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여기도 보시다시피 어떻습니까? A 클릭 있죠, 그죠? A 클릭.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브론즈, 브론즈 파운데이션, 브론즈 빌더. 그 다음에 이걸 통해서 우리가 SP,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1000만 이상 독립하는 하게 되는 Q를 달성하게 되면요, 보너스가 더 많아집니다. 자, 볼까요? 여기는 A 클릭 머니, 우리가 이거는 잘 알고 있죠, 그죠?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이렇게 해서 5천 원, 15,000원, 2만 원, 5천 원, 만 원, 15,000원 이렇게 되고 그죠? 배씩 이렇게 증가되죠. 그런 A 클릭 머니를 우리가 또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고, 브론즈 파운데이션은요, 키트를 또 받을 수 있죠. 9%를 하는 겁니다. 그죠? 후원 수당 당연히 받고 또 키트를 별도로 받는 거고, 또 A 클릭 머니도 또 받는 거죠. 그죠? 브론즈 만약에 빌더가 되면요, 15%가 된다는 이야기죠. 3개래를 해서. 그리고 후원 수당 받고, 그 다음에 A 클릭 머니 받고, 브론즈 빌더 인센티브 얼마죠? 30%. 그 다음에 Q를 해서 1000만 PB가 됐다. 그럼 SP 이상 되는 거죠. SP 이상 되는 분들에게는 뭐가 돼요? 21% 후원 수당 받에서 또 이제 물론 이제 파트너들의 후원 수당을 빼고 남는 게 이제 우리의 수당이겠지만은 그 후원 수당이 있고, 그 다음에 A 클릭 머니 여전히 있고, 그 다음에 코아 플러스를 잘 보시면요, 독립을 하게 돼서 이렇게 되면요, 연말 보너스를 포함해서
전체 8개 프로그램의 수혜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코앞 플러스 보너스를 갖다 잘 연구해 보시면요. 종전에 우리가 과거에 우리가 하던 그런 사업보다는 훨씬 더 우리에게 주어지는 보너스 혜택이 훨씬 더 많다는 걸 다시 한 번 더 아시게 될 겁니다. 예. 자, 두 번째 볼까요? 이제 브론즈 빌더 달성했을 때 내가 받는 혜택이 얼마나 될까? 이걸 총 정리한 거랍니다. 첫 번째 혜택은 A클릭 머니가 있고, 두 번째는 브론즈 빌더니까 15%죠. 후원수당 나오겠죠. 세 번째는 브론즈 빌더를 통해서 내기는 빌더 보너스가 또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모양은 보시다시피 15%는 6%, 6%, 6% 이상 이렇게 해서 400만 PB를 한다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보십시오. 첫 번째 달부터 1년 거를 만들었어요. 첫 번째 달, 두 번째 달. 첫 번째 달은 우리가 에이클릭 머니가 없죠. 두 번째 달부터 시작되니까. 자, 후원수당 15% 하면 78만 7천 원 정도 되고요. 브론즈 빌더 보너스 이게 30% 정도 되니까 23만 6천 원 정도 됩니다. 그렇게 되고 그걸 갖다 이제 두 번째 달부터는 또 에이클릭 머니가 보태지고 그리고 후원수당, 브론즈 빌더 보너스 이렇게 해서 쭉 1년 걸 갖다 다 이렇게 계산해 내니까 1년간 나의 총 혜택이 얼마요? 예. 1256만 5천 원, 1000만 원이면 1300만 원 정도 가까이 되죠. 그죠?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시라면 15% 정도를 우리가 유지를 해더라도 이번 회계년도에 연봉이 얼마요? 1300만 원 가까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시는 일을 계속 하시면서 추가로 1300만 원 정도의 보너스를 받는다. 그럼 한 달에 얼마 돼요? 한 달에 100만 원씩 조금 넘는 그런 금액이죠. 100만 원 정도의 여러분이 추가 수입을 갖다 얻으려고 예를 들어 파트타임을 한다든가 뭘 한다든가 하면 여러분들 이거하고는 사실 비교도 안 되겠죠. 왜냐하면 소득 자체가 틀리니까. 이 노동소득이고 우리는 자산소득이고. 그래서 브론즈 빌드만 하더라도요. 과거 15% 하던 데하고는 완전히 다른 양상인 거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브론즈를 갖다 계속 구조를 확립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수없이 지금 하면서 가는 겁니다. 자, 이거 앞에 계산했는 거 다시 하는 겁니다. 요거는 뭐냐면요. 브론즈 빌더를 달성하신 분들을 이제 상위와 하위를 해서 왜냐 브론즈 빌더는 얼마에 400만 PB잖아요. 근데 400만 PB 이상도 브론즈 빌더 맞잖아요. 그죠? 예. 그럼 500만도 되고 600만도 되고 700만도 되고 뭐 800만도 이렇게 브론즈 빌더가 또 다 되잖아요. 그런 경우에 상위 20%하고 하위 20%를 한국암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브론즈 빌더 되신 분들 중에 하위 20%는 약 한 52만 원 정도 수입이 되고 상위 20%는 100만 원이 좀 넘는 수입이 되더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거는 뭐의 문제입니까? 빌더라도 조금 더 구조를 3개가 아니고 4개, 아니면 볼륨을 좀 더 크게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렇게 구조를 잘 확립하는 게 우리가 2021 회계인데 주안점인 걸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같은 예를 들어 뭐 15%, 같은 18%, 같은 뭐 SPGP 프레칭 가더라도요. 구조를 잘 확립해서 가시면요. 내년 회계인데 제가 단언하지만 완전 대박의 해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단단하게 코업 플러스 보너스를 전부 다를 수혜하시게 되면 굉장히 많은 여러분의 그 수입이 12월 달에 여러분들 연말 보너스까지 포함해서 풍성한 한 1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요거는 이제 본사에서 자료에서 마찬가지로 캡처한 건데요.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PT들의 특징을 조사했대요. 그래 5가지 특징을 갖다 이렇게 뽑아봤는데 이거 조사 대상은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전 세계 글로벌 아메이 프레티늄 4만 3천 조를 표본 조사를 이렇게 해서 거기서 해서 어떤 분들이 지속적으로 PT인데 성장하느냐 조사 기간은 5년이 걸렸다고 하네요. 그래 해보니까 지속 성장하는 니들은 뭐냐 수익과 PT 유지 성장이 평균보다 이상인 니들로서 연구 결과에만 공통적으로 5가지 행동 특징이 있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5가지 행동 특징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 볼까요? 첫 번째가 신규 후원 관리.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신규 후원이 그러니까 대해서 후원자를 늘려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그 2가지를 하는 거죠.
제품의 전달과 후원이죠. 예. 후원은 결국 회원가입을 해서 그분들이 이제 미팅에 조인해서 사업을 같이 할 수 있는 분들을 만들어가는 걸 후원이라고 하고, 그죠. 그다음 제품 전달하는 거죠. 예, 제품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줘서 소비자의 볼륨을 높이는 거. 물론 그런 소비자 통해서 우리가 또 사업자를 로 바뀔 수도 있고, 그렇죠. 예. 그건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달리고. 그래서 어쨌든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PT들은요, 계속 신규 후원을 계속 하고 있더라. 이제 이거, 물론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어떤 일정의 레그가 이렇게 형성되고 나면요, 그다음부터 신규 후원에 조금 이렇게 시간 투자를 덜 하시는 그런 경향들이 또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나가는 PT 리더들이 이런 일을 한다고 하니까 신규 후원에 우리가 또 좀 계속적으로 집중해야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는요, 반복 비즈니스죠. 그래서 이제 옆에서 그림에서 보면 좀 스케줄표가 꽉 차 있죠. 그런데 오른쪽은 어때요? 예. 보시는 바와 같이 스케줄표가 중간에 이렇게 되죠. 그래서 뭔가 이렇게 제가 이제 사업을 이제 한 20년 넘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파트너들 여러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성장을 이렇게 조금 더 빨리 하고 또 성장을 제대로 하시는 분들의 이렇게 면모연을 잘 해보면요. 중요한 타이밍을 안 놓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같이 후원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팔로우를 하잖아요. 후속 조치를 했는데 그 후속 조치를 타이밍을 놓치는 경우가 저는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그런 분들은 그 타이밍 때문에 또 많은 시간이 또 걸려야 되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반복적으로 제품 전달을 후원을 하면서 후원사를 후원했다면 그분을 어, 지속적으로 만남의 기회를 가지고 팔로우를 어떻게 잘 하느냐, 그게 이 사업의 관건이 달린 거라고 생각해요. 처음에는 저도 이제 STP를 많이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해서 STP 횟수, 물론 그거 안 하면 안 되죠. 당연히 중요합니다. STP 횟수만큼 중요한 게 뭐냐면은 뒤에 후속 조치인 것 같아요. STP만 해놓고 그 뒤에를 잘 못해서 놓치는 경우를 참 저도 경험을 했고 또 그런 많은 파트너분들을 또 제가 뵌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요, 플랜을 이렇게 잡고 그런 것들을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한 번 만나서 안 되고 두 번, 세 번, 또 제품을 전달하고 그분이 잘 쓰고 있는 걸 갖다 한 번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두 번, 세 번 AS를 포함해서 알려주는 일. 반복 비즈니스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새로운 일을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을 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일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얼마만큼 많이 하느냐에 그게 달린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볼까요? 시간 관리입니다. 저는 미리 몇 주간의 스케줄을 시간 단위로 관리합니다. 예. 뭐 당연한 말이겠죠. 근데 옆 오른쪽은 뭐예요? 예, 시간 관리를 잘 안 하다 보면 바쁜 일부터 먼저 하게 되고 시급한 일부터 먼저 하죠. 그럼 중요한 일을 항상 타이밍을 놓치게 될 때가 많더라고요. 예. 그래서 스케줄을 짜지 않으면 내가 내일 뭘 하지 이걸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내일 할 일이 뭐지 이렇게 해서 체크하고 스케줄표에 적고 그걸 가지고 또 내일 하루를 보내고 이런 일들이 우리는 일상화돼야 될 것 같아요. 예. 시간 관리를 잘하는 거. 결국 24시간 아닙니까? 예. 그중에 우리가 어떤 분은 일궈내고 어떤 분은 좀 일궈내지 못하고 뭐 그 차이인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PT의 5가지 특징 중에 세 번째가 시간 관리라고 합니다. 자, 네 번째입니까? 평생 학습입니다. 예, 우리는 뭐, 우리 리더분들은 뭐 아침에 지금 아침 걸 또 계속 또 올려주시고, 저녁에 또 마지막 마무리를 또 아티방에다 또 자신을 가꾸는 일들. 예. 그래서 이게 시간을 투자해서 자기의 수준을 높이는 일, 그죠? 예. 피부도 훨씬 더 좋아지셔야 되죠. 예. 남의 사업 하시면서 좋은 보조식품 드시고, 예. 좋은 화장품 쓰시니까, 그죠? 예. 그런 게 우리의 비즈니스의 뭐 하나의 뭐 도구일 수 있습니다. 무기일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는 또 항상 책을 읽고 CD를 듣고 미팅을 참석하죠. 배우기 위해서 합니다. 오늘도 많은 리더분들이 우리 줌 미팅에 또 참석하셔서 이런 일들을 또 해나가고 계십니다. 자, 마지막 5번째 뭘까요? 뭘 것 같아요? 네, 목표 설정입니다. 네, 이거는 참 우리가 비즈니스를 하면은요, 이게 참 너무 지겨워서 지겹게 듣는 이야기지만 이게 없으면요, 비즈니스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목표를 반드시 설정을 하고 그 목표 하면은 당연히 설정하고 나면 계획을 그 목표 설정을 어떻게 할 건가 계획을 나오죠. 행동 계획이 나오는 거죠. 그 계획을 실천해 보는 거. 계속 해 나가는 거. 그러다 보면 빠지는 것도 있고 잘못하는 것도 있고 달성되는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은 어쨌든 목표는 가져가야 된다. 그래서 그게 목표 설정. 저는 명확하고 달성 가능한 목표를 설정합니다. 이렇게 됐죠.
저는 그 5가지가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 5번째가 빠지면은 많은 부분이 좀 안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목표 설정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제가 오늘 목표 관리라는 주제로 한 이유는요. 이렇게 설정한 목표를 그 다음에 했다 해놓고 그 뒤에 계속 그걸 보지 않으면요. 그게 내 목표가 아니더라고요. 예. 그래서 매월 목표를 보고 수정하고 그걸 또 하고 이렇게 하셔야 되죠. 그런 데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요. 자, 이거 마무리했네요. 네, 신규 후원 관리, 반복 비즈니스, 시간 관리, 평생학습, 목표 설정이에요. 이거는 결국은 뭡니까? 예. 제가 양식 나눠드렸죠. 2021 회계년도에 우리가 이 양식을 가지고 매월 여러분들이 보너스 시뮬레이션 하셔야 된다. 왜냐하면 이게 바뀌니까, 그죠? 이번 그 2020, 11월 달도 2020년 11월 보너스 시뮬레이션에서 이번에 목표가 뭐 A레그, B레그, C레그 이렇게 레그가 이렇게 해놓고 그 중에 뭐 몇만 피, 몇만 피 이렇게 해서 전체를 내가 목표가 있다면 그 목표한 거에 대해서 내가 보너스를 얼마 받을 수 있는가 이거 보너스 시뮬레이션을 꼭 하신 후에 예, 이걸 가지고 또다시 뭐를 해야 됩니까? 예, 2021, 22 회계년도 이걸 이렇게 다시 또 이렇게 수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번 회계년도 다음 회계년도 2개년 동안에 내가 지금 현재 있는 내 비즈니스 상태를 가지고는 어떤 식으로 이번 회계년도가 마무리가 될 건가를 자꾸 보고 가시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물론 금전이지 않습니까? 9월, 10월 2달밖에 안 지났지만은 그래도 보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11월을 그러면 좀 더 집중하시게 되고 더 알차게 보내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거의 기전은 뭐죠? 예. 바로 브론즈로 큐가기 목표를 항상 하셔야 된다. 지금은 뭐 15%, 뭐 18%, 20, 뭐 이렇게 21% 이렇게 하지만요. 그렇게 가는 데서는 브론즈를 구조를 가지고 큐를 어떻게 하면 갈 수 있을까를 계속 생각하셔서 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어, 우리가 2021 회계연도에 여러분이 사업의 방향과 그다음에 현재 가지고 있는 결과 이런 것들을 한눈에 보시면서 가고 꼭 시드니를 목표로 하신 분들은 꼭 달성하시고요. 아마 그걸 하는 데 있어서는 이 2가지 양식을 잘 활용하는 게 도움이 될 거고 또 우리 이제 한국 아메에서도 지금 많은 프로모션을 통해서 우리 사업을 도우려고 합니다. 저는 안마의자는 진짜 대박이라고 생각해요. PB도 풀PB를 주죠. 그런 스타일의 어떤 안마의자는 저는 본 적이 잘 없는 것 같아요. 주로 밖에서 홈쇼핑이나 이런 걸 통해서 보는 데는 그런 의자가 잘 없죠. 예. 그래서 그게 참 굉장히 디자인도 예쁘고 집에 이렇게 놓으시면은 여러분이 첫째는 피로를 푸시는 데 좋을 것 같고 사업을 전달하는데도 그게 굉장히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프로모션을 잘 활용하셔서 여러분 사업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업 과정 속에 우리가 어려움이 당연히 있죠. 그런데 이 어려움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그림에 보시면 이게 바다 거북입니다. 사모아의 어떤 사모아 섬에 가면 남태평양에 거북이들이 산란기에는 이렇게 많이 해변으로 기어 올라와서 알을 낳는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과학자들이 실험을 했죠. 바다 거북이 알을 낳을 때 진통이 있는데 이거를 진통제를 주사해 갖고 알 낳는데 진통을 얻게 하니까 어떻게 됐다 그래요? 자기가 놓은 알을 다 먹어치웠다고 해요. 참 신기하죠, 그죠? 그래서 과학자들 결론을 뭘 내냐면 알을 낳을 때 고통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모성 본능이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 과학자들이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알을 놓고 이게 모성 본능이 그게 들어가 있지 않으니까 그냥 먹이로 본다는 거죠. 자기 새끼가 될 알을. 예.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과정 속에서 고통이라는 건 이게 꼭 나쁜 건 아니고 어쩌면 선물일 수 있겠다. 예. 이런 동물의 어떤 사례를 가지고도 제가 그런 걸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예. 자, 그 고통 없는 산란물의 결과는 뭡니까? 예, 이런 거라는 거죠. 예. 자, 그래서 고통은 뭡니까? 살아있다는 걸 의미하겠죠. 우리가 만약에 뭐 뜨거운 물에 손을 넣었는데 손이 안 뜨겁다. 우리가 죽은 거겠죠. 예. 그래서 이게 뜨거운 물에 손을 넣을 때 뜨거 하고 손을 뺀다는 이야기가 뭐예요? 내가 뭔가를 그런 고통이 있을 때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의미겠죠. 예. 그래서 고통은
생존에 위협이 되는 요인들을 미리 제거할 수 있게 해주는 일종의 호루라기 경고등이라는 거죠. 예. 그리고 이러한 고통에 대응하는 능력을 우리는 뭐냐, 방어기제라 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게 없다면 우리가 이만큼 또 인간이 그 세월을 두고 성장해 오지도 않았고 인류가 발전해 오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 그래서 중간중간에 얻게 되는 이런 고통과 인내를 통해서 극복하게 되면요, 그건 우리를 한층 더 성숙시킬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본 그 책 중에 힐트의 행복놀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 어떤 말이 있냐면 이런 말이 있어요. 인생에 있어서 가장 견디기 어려운 건 뭐냐. 예. 나쁜 날씨가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구름 한 점 없는 날이 계속되는 것이다. 라는 내용이 이 힐트의 행복론에 나와요. 예. 우리가 이제 2달을 보냈습니다. 그죠? 11월을 맞이하고 있는데 아직도 10개월 남았지만 당연히 예, 힘든 일이 따르고 고통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걸 통해서 우리는 또 한번 성장하고 우리가 원하는 목표에 가까이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모두 예, 성장에서 고통은 예, 값진 성공을 위해 방어기제가 작동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모두 Q12 가시고 시드니 가시고 사파이어, 에메랄드, 다이아몬드 꿈꾸시고 목표 달성하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